안녕하세요. 판례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좀 노안이 있어가지고 좀 흐리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보니까. 예. 자, 여러분 지금 제가 판례 특강 자료를 줬는데 상당히 좀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6시간에 이렇게 핵심이라도 해서 끝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 판례 자료를 나눠주다 보면 굉장히 그 내용이 좀 장황하구나라는 생각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요즘 시험 자체가 그 판례가 뭐 판시사항이나 이제 요지 가지고는 안 되는 여러분들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그마나 여러분 시험이 변시 정도 급으로 이제 앞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수사권이 이렇게 조정되다 보니 우리가 이제 수사 종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리라든지 이 판례라든지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다 해결해야 되거든요. 과거에 이제 검사라는 언덕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하더라도 그 종결권자가 검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다 해결해 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중앙경찰학교 가면은 원래 그 수사 요원을 그 작년에 한 50명 정도로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수사 실무 쪽으로만 이렇게 연마를 시켰는데, 이제는 전원이 다 수사 여러분들 전문가가 여러분들 돼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 판례를 보더라도 그냥 몇 가지 이렇게 그 요지 암기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전문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판시사항뿐만 아니라 판결의 요지, 그리고 판결의 전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결론까지도 이렇게 전부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제가 소개한 정도는 여러분들을 보셔야만 된다. 그리고 이 판례가 중간에 썰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서도 나오고 끝에서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현재 한 8일 정도나 남았나요? 그 동안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3년치니까 시험 보기 전날까지 아무튼 지문 하나하나 계속 돌려보시면 좋은 결과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수업 들어갑시다. 자영법 총론하고 강론하고 형사송법까지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2시 50분에 한번 끝나서 이렇게 점심하고 그리고 5시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서구표 금지원칙, 이제 제형법정주의원칙부터 여러분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원래 그 제형법정주의가 좀 계륵적인 부분이에요. 한 문제가 나오는 것인데 다만 한 문제를 막기 위한 판례가 너무나 많다는 점이죠. 그래서 하나를 포기할까 말까 이런 고민도 여러분들 많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문제 때문에 그 제형법정주의에 대한 판례를 너무 이렇게 많은 양을 하지 마시고 골고루 하기를 먼저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간단하니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그 아청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원래는 그 청소년 성보호법이라고 해요. 줄여서. 거기에 보면은 그 성착취물 소지죄가 있습니다. 소지 동글빙입니다. 소지. 예. 계속범입니다. 그 소지죄가. 그래서 소지한 때부터서 이제 그걸 버렸다. 이제 그 지배가 끝날 때까지 계속범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그 중간에 법이 개정됐어요. 법정형이 중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중한 법이 신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계속범은 언제 여러분들 그 종료되느냐, 그러면 종료시에 이렇게 그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가중된 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하나 암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의 소지죄는 계속범이다. 그래서 중간에 개정됐기 때문에 그 종료 전에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신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형이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이거 하나 정리해 주시고. 자, 두 번째입니다. 아동학대 그 범죄 공소시효가 아실 거예요. 그래서 피해 아동이 언제예요? 성년의 다른 날이에요. 성년 동일에 성년 다른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이 법이 언제 이렇게 신설이 되었느냐 그러면 시행이 됐냐면 2014년 9월 29일입니다. 그거 하나 암기해 주셔도 돼요. 판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소시효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성년이 단한 날인데 그때 9월 2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공소 제기가 됐는데 이 피고인은 이 사람은 그러면 언제 아동학대를 했느냐 그러면 2013년 7월 1일 내 이미 그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람들은 그 신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급표가 금지됐던 거죠. 그래서 이 피고인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해서 면소로 끝난 그런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행일 암기해도 좋습니다. 2014년 9월 29일인데 그 당시 그 전에 이미 완성된 사람은 처벌할 수가 없다. 그래서 완성된 사람은 면소 판결이 됩니다. 어떻게 완성이 됐느냐 그러면 그 시행일 당시 그 전에 피해 아동이 이미 성년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겠죠. 그래서 면소로 끝났던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4번이 있지 않습니까? 이 4번은 소급표가 인정이 됐던 판례예요. 그러나 범죄는 종료됐지만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사람이 있죠. 그 경우는 적용이 됐던 그 판례입니다. 그래서 2번하고 4번은 구별하는 그런 판례입니다. 2번은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소였고, 그러나 이 4번의 경우에는 아동학대 그 범죄의 자체가 그 공소시효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동이 성년의 단 한 날로부터 기산된다는 점, 그 비교를 좀 해주시면 돼요. 4번. 예. 그래서 4번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신법 적용된다라는 그런 판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입니다. 그 3번의 경우에는요, 그 상습범이 신설이 됩니다. 상습범. 형이 가중되는 그런 범죄인 거죠. 그런데 그 죄는 뭐냐 그러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입니다. 1번은 서지죄였잖아요. 그죠? 서지죄였는데 이거는 제작죄입니다. 그런데 제작죄는 상습범이 또 신설이 됩니다. 그러면 이 상습범의 경우에는 소급표가 인정되느냐? 금지입니다. 금지. 그래서 이 상습범이 신설됐는데 그 전에 이미 이 피고인은 그 범죄가 완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봐보면 거기 2번에 2020년 6월 2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자, 2020년 6월 2일 날 그 제작죄 상습범이 시행이 되는데 이 사람은 언제까지 한 거예요? 시행되기 전에 3번에 15년 2월 28일부터서 20년 5월 31일 그때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습범 적용이 없다. 그래서 공소 제기됐는데 이 사람은 상습범으로 처벌되지 않고 단순 제작죄로 처벌된 그런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소급표 금지입니다. 됐죠? 예. 그래서 2번도 소급표 금지고 그리고 상습범도 소급표 금지고 그렇습니다. 4번은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법이 그렇게 소급 적용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 6번은 여러분들 그 참고로 보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보라는 내용은 아무튼 빈도가 좀 떨어지고 한다는 것이지, 시간상 여러분들 제가 패스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안 중요한 판례가 없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유추해석 금지 원칙을 봐보겠습니다. 자,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보면은요, 최근 판례인데, 원산지 표시법이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법. 그게 뭐냐? 그러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 그러면 처벌되거든요. 처벌돼요. 원산지 거짓 표시하면 처벌이 되는데, 그게 14조 2항이 신설이 됩니다. 그러면 신설이 됐는데 이 신설된 내용이 뭐냐? 그러면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거기가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표시해가지고 한 번 처벌이 확정됐다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재범을 저지른 거예요. 몇 년 이내인가요? 5년 이내 재범을 저질렀다. 그쵸? 그럼 형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형 확정이라는 말은 뭐냐? 이게 이제 시험이 되는 것이죠. 형이 확정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 벌금형의 경우에는 두 개잖아요. 우리가 정식 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약식명령으로 이렇게 벌금형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정식 재판에서 벌금이 확정된 것만 의미한 거냐, 전범이? 아니면 약식 기소돼 가지고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확정된 것도 포함되느냐? 그러면 둘 다 포함된다는 그런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피고인은 전에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확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리고 또 거짓 표시해갖고 이번에 걸린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이 두 번째 걸린 거 형이 가중할 수 있느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암기를 여러분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형 확정이라는데 이 벌금형이 확정이 됐는데, 그 벌금형은 종식 재판에서 벌금이 확정된 것도 되고, 그리고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확정된 것도 포함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재형법정 집행하지 않는다. 이거 여러분들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자, 도로교통법 위반에 무면허 운전죄가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도 무면허 운전이 있죠. 그래서 도로교통법에는 뭐 있느냐? 그러면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는 중과실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공소권 없으면 안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이 아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공기판이 돼요. 공소권 없음이 되거나. 예. 그래서 만약에 재판 과정이다, 그때는 공기판으로 끝나버릴 것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이나, 그 다음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중과실에 포함되는 12개 무면허 운전이나 똑같다, 이 판례입니다. 그리고 이 무면허 운전죄는 뭐냐? 고의범이냐 과실범이냐 일 때 고의범이라는 그런 판례입니다. 당연하잖아요. 내가 면허 없는 줄 알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고의범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에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죄는 거기 유효한 운전면제가 없음을 알면서도 그렇습니다. 고의범입니다. 없음을 알아야만이 이 무면허 운전죄가 되는 거예요. 자, 고의범이죠. 예. 그런데 그 단서에 보면 중과실 12개가 있는데 여기서 무면허 운전도 마찬가지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됐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 피고인이 이제 기소가 된 거예요. 기소가 됐는데 뭘로 됐느냐? 그러면 무면허 운전죄하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왜? 그래서 업무상
과실로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상해를 입혔는데 그 검사가 그렇게 공소제기를 잘못한 겁니다. 그게 예. 그래서 그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죄 하나하고 두 번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여기 중과실이다, 무면허 운전이다 해가지고 그것까지 업무상 과실치상까지 기소가 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한번 사실관계 봐봅시다. 이번에 이 사람이 사다리차 운전자입니다. 사다리차 운전자인데 이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가 됐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성검사 기간이 이제 지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면허가 취소되잖아요. 그럼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하듯이 이 사람은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돼 가지고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른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자기는 취소 사실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고의예요, 과실이에요? 과실이잖아요. 나는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대법원에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죄는 무죄 판결을 하고요. 무죄 판결을 하고. 그리고 무면허 운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중과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공기판, 그래서 공소기가 판결이 선고가 됐다. 그래서 그 공소지기 자체가 무효입니다. 우리가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6개가 있지 않습니까? 327조에 그중 2호 사유다라는 거죠. 그 공소제기가 무효다 이렇게. 그래서 2개를 잘 봐야 돼요.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무면허 운전죄는 고의범이다. 그리고 이 행위자는 과실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면허 취소를 몰랐기 때문에 고의가 없는 거예요. 무면허 운전 고의가. 그래서 무면허 운전죄는 무죄고, 그리고 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경우에는 그래서 중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권은 없음입니다. 그렇죠?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범에 가입됐다 그러면 공소권 없음 사유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소추조건 결호로 공소기가 판결이 선고됐던 그런 판례입니다. 자, 사다리 차 운전자 사건 해가지고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는 무죄, 하나는 공기판. 자, 3번입니다. 3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담배사업법 위반죄로 기소가 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담배를 제조했다는 거예요. 담배를 제조. 그럼 과연 담배를 제조했느냐? 그러면 우리가 담배를 제조했다는 것은 담배 완성품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조그만 그 가게에다가 일반 그 손님들이 와가지고 그 재료를 사가지고 그 종이라고 그 많은 종이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연초 있잖아요. 그거 재료만 파는 거예요. 그거 기계를 하나 들어놓고 이 사람이 단지 받는 게 재료대하고 시설비 기계의 사용료만 받았다라는 거지. 그래서 너 허가도 없이 담배 제조했다 해가지고 담배 사업법으로 기소됐는데 답 무죄입니다. 왜냐하면 제조라는 것은 작업을 해야 되고 완성품을 만드는 것이 제조인데 너는 그렇게 재료때 좀 받고 그 다음에 기계 사용료 받았는데 무슨 제조니? 라는 겁니다. 답 무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제조도 아니고 그리고 제조된 담배 판매도 아니고 둘 다 아닙니다. 제조도 X, 판매도 X. 답 무죄다라는 겁니다. 예. 자, 4번입니다. 자, 스터디 카페는 독서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독서실이라면 학원법에 의해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학원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 카페 사장님이 등록 안 하고 영업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게 학원법 위반이 될 수가 없어요. 독서실은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그렇게 신고를 하고서 등록을 하고서 영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독서실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30일 이상 끊어야 됩니다. 30일 이상. 돈 받고 끊어주는 거고, 스터디 카페는 1시간이든 10시간이든 매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터디 카페는 등록 안 하고 운영을 해도 무죄다. 그래서 학원법 위반 아닙니다. 그래서 스터디 카페는 독서실 아니다. 그래서 등록 안 해도 처벌 안 된다. 무죄입니다. 자, 5번째입니다. 요즘에 이제 굉장히 킥보드 탐에 지금 골아퍼요. 전동 킥보드. 그래서 이 전동 킥보드 사건을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놓칠 수 있다는 것인데, 제가 간단히 한번 구별을 한번 해볼까요? 전동 킥보드. 자, 전동 킥보드 사건이 이제 2개인데, 이렇게 도로교통법상 자, 자동차 운전죄냐, 자동차 음주운전죄냐? 그렇다면 아니다. 그래서 이 음주운전죄에서는 자전거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전거 음주운전죄예요. 그래서 벌금만 과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왜 그러느냐? 이거는 1조 2항이 적용된다라는 거죠. 신법이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동 킥보드가 그래서 원래 구법에서는 이 자동차로 봤습니다. 구법에서는. 그 구법이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행위를 했을 당시에는 자동차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킥보드를 음주하고 킥보드 타다가 적발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뭘 받았느냐 그러면 징역 2년 6개월인가를 받습니다. 2년 6개월간을. 물론 다른 범죄가 있어요. 보이스피싱범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동차 음주운전죄는 징역형이 있다는 거죠. 징역형이. 그런데 얘가 2심에 딱 가가지고 2심에 갔는데 이게 법이 바뀌어요. 신법. 뭘로 바뀌어요? 이 도로교통법이 애초에는 이 킥보드를 자동차로 보았다가, 그죠? 예. 그래서 2심 과정에서 이제 도로교통법 맞아요. 이게 자전거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이게 1조 2항이잖아요. 자,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이제 자동차 운전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범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형이 가볍게 변경된 거예요.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그래서 이게 동기설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동기설이. 우리가 그 1조 2항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 그 판례가 아니에요. 이 판례인데 형이 경하게 변경된 때는 이렇게 갔던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벌금에 처해지게 된 그런 판례입니다. 그래서 1조 2항이 적용된다. 그래서 이걸로 처벌됐어요. 됐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그래서 이게 도로교통법에 바로 자동차에서 자전거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이제 나도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특가법상 위험운전 요거예요. 위험운전 치사상죄예요. 이게 뭐예요? 음주운전으로 치사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등 이렇게 자동차 등 음주운전하다가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그런데 얘가 킥보드를 타고 이제 음주를 하고 킥보드 하다가 사람을 치어서 상해를 입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야, 이거 자전거로 바뀐 거 아니야. 자전거로. 그래서 나 자전거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 자동차 등 음주운전 치상죄가 아니잖아. 이렇게 주장을 한 거지. 그런데 대법원이 너 아니야 하는 거예요. 왜? 애초부터 위험운전 치사상죄의 여기에는 자동차 등이에요. 그러니까 이 등에는 뭣도 있다?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자동차 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동차도 이고 그리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도 등이니까 이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나 이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대법원에서 아니 너 바뀐 거 아니야. 그대로 치상이 돼. 왜? 너는 1조 2항 적용 아니야. 하게. 그 신법 적용되는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변호인이 오버한 거지. 오버한 거지. 그러니까 이 음주운전죄하고 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하고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하고 틀리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자동차하고 자전거 음주운전죄고 알겠죠? 나눠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원동기 장치 자전거, 킥보드도 원동기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예전이나 지금도 킥보드 타고 음주운전하고 킥보드 타고 가다가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위험운전 치사죄인 거고, 그리고 다치겠다 그러면 치상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처벌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딱 바뀌니까 이거 자전거로 봤어. 그러니까 우리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여기는 분명히 등이 있는데 이걸 오버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음주운전죄에서는 1조 2항으로 받고 그 다음에 특가법상 음주운전 치사상죄 있죠.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그 등이다. 그래서 1조 2항 적용 없어요. 그대로 구법대로 위험운전 킥보드도 그 원동기 장치 자전거니까 그대로 처벌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5번이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그래서 유죄 판결 그대로 받았다라는 거죠. 유죄 판결. 알겠죠? 만약에 이게 적용이 됐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면소 판결로 가야 되겠죠. 왜?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으로 범죄가 안 되는 걸로 됐기 때문에 1조 2항에서 면소로 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여러분들 그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동기설 폐기한 거 있죠? 동기설 폐기한 건 이겁니다. 그 동기설 폐기한 거. 이것 때문에 동기설이 폐기돼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그 양도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금지되는 적금 매체에다 여러분들 써보실래요? 예금 통장하고 현금 카드 등입니다. 그 예금 통장이나 현금 카드 등을 적금 매체라고 그래요. 그걸 남한테 대여해서도 안 되고 양도 넘겨서도 안 되는 겁니다. 처벌되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양도는 뭐냐? 양도는 완전히 넘긴 겁니다. 뭐라고? 완전 넘기는 거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뭐예요? 이 사람은, 이 피고인은 양도가 아니에요.
대출금을 갚으려고 했더니 대출금 상환이에요. 갚으려고 했더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적금 매체가. 그래서 이제 주고 교부하고 돌려받을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아예 넘긴 거이다 아니다? 아니다. 답 무죄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양도죄로 기소했는데 양도는 아예 넘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양도에 무엇은 들어가서는 안 된다? 대여도 들어가서는 안 되고요. 그 일시 빌려주는 것도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것은 일시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 교부했다가 반환 받는 거. 답 무죄예요. 그래서 양도 개념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양도는 완전히 쿨하게 넘긴 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넘겼습니까? 알겠지? 대출금 상환할 때 필요하다고 해서 줬다가 돌려받을 생각이었죠. 사용입니다. 이것은. 됐죠? 그래서 금지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피고인 탑 무죄입니다. 예. 자, 7번입니다. 자, 역학조사 사건인데 여러분도 우리 코로나 때 거기 그 상주에서 여러분들이 있었었죠. 그쪽에 상주시청에서. 자, 여기가 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여기가 종교단체입니다. 그 종교단체에 보면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 예배도 보고 하는 그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 관리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코로나가 막 한창일 때 거기서 뭐 집회도 하고 이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 행사. 그러니까 상주시청에 이렇게 그 질병을 담당하는 그 공무원이 이번 행사에 참여한 사람 명단하고 그 다음에 거기 직원 명단을 주라라는 거예요. 왜 필요한데요? 그래서 역학조사 한다는 거예요. 역학조사. 그런데 이게 우리는 해당 사항 없어요 하고 거부한 거죠. 그래서 이게 거기 감염병 예방법상 역학조사 거부죄가 있어요. 거부죄. 그럼 이 사람이 거부죄가 되냐 안 되냐 이게 문제인데 답 무죄예요. 왜 그러느냐? 역학조사가 실시가 된 걸 전제로 거부죄예요. 그런데 이 역학조사가 실시된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된 바 없기 때문에 거부죄가 안 된다라는 그런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 관리 책임자가 그 사건 명단 제출을 거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염병 예방법상 역학조사 거부죄로 정당한 사유도 없이 거부해 해갖고 기소된 건데 답 무죄다. 무죄다라기보다도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2심에서 알 턱이 없어요. 물론 다시 대법원에 온다면 이제 기각하면 그대로 가겠지만 인용이나 기각의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파기환송 됐다. 그래서 이것은 무죄 취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역학조사라고 하는 전제 조건은 실시를 해야 이렇게 거부죄도 되는데 역학조사를 상주시청에서는 실시한 바가 없어요. 답 무죄. 그렇게 가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째예요. 우리가 고소고발을 할 때에 개인정보도 대부분 알려줬거든요.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냐면 수사기관만 이렇게 알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도 없을 것인데 누설죄가 될까? 된다는 판례예요, 이제. 그래서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더라도 함부로 주시면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이 됩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고소고발하라는 거야, 이게? 나도 몰라요. 알겠죠? 그게. 그래서, 이게 참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수사기관이 피의사실 공표를 엄청 했어요. 알겠죠? 그거 다 처벌돼요, 그거. 알겠지? 공소되기 전에 피의사실 하면은 형법으로 처벌되잖아요. 126조로. 근데도 뭐 이렇게 공권력 있는 기관이라 누가 뭐 그 식으로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제된대요. 3번 봐보겠습니다. 고소고발하면서 수사기관은 지금 알지 못하잖아요. 그 개인정보를.
그런데 그 고발하면서 개인정보를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럼 개인정보 누설이 되느냐? 개인정보 누설됩니다. 누설이라는 건 개념은 뭐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수사기관 안다 모른다? 모른다. 누설됩니다. 이건 암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됐죠? 예. 그래서 이거 이제 알면은 우리도 여러분도 수사기관한테 알려주라고 하잖아요. 상대방 피해자 안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교통사고 나도 합의하려고 해도 안 알려줘요. 이제 그쪽에서 이제 알려주면은 이렇게 해주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이런 거 알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처벌돼요. 처벌. 하겠지. 자, 그 다음에 9번째예요. 형벌법규도 유추해서 금지 원칙이 되지만 거기 행정법규 별표식입니다. 행정법규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유추해서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됐죠? 예. 그래서 행정법에도 형벌이 규정된 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형벌법규와 마찬가지로 행정법규에도 형벌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것도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법 해석 원리에 형벌법규뿐만 아니라 행정법규 규정을 해석하는데도 똑같이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불리한 유추해석은 금지된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넘어가고요. 10번째입니다. 여기 가상자산인데요. 이게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그래서 이 비트코인 판례는 지금 현재 3개인데 딱 알아놓으면 될 것 같아요. 비스켓이 먹고 싶었나? 비트코인 그래요. 이걸 가상자산이다라는 거지. 눈에 보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무형의 이익이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몰수할 수 있느냐? 있다. 이게 시험이 하나예요. 다만 이 경우는 형법은 아니다라는 거지. 물건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은 범죄 수익 은닉법으로 몰수하는 거예요. 범죄 수익 은닉법으로 몰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가 이제 사기죄가 되느냐?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기망해서 교부 받았다. 그러면 사기죄 된다라는 거지. 왜? 사기죄는 객체가 재물도 되고 재산상이익이 되기 때문에 재산상이익이어서 된다. 다만 배임죄는 되느냐? 큰일 난다. 배임죄는. 알겠죠? 어느 날 우연히 지갑에 들어온 비트코인 안 돌려주고 내가 다른 지갑에 넣어서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배임죄가 안 된다라는 거지. 이유는 타사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횡령죄는 반드시 타인의 재물을 보관자입니다. 그리고 배임죄는 진정신분범이 있기 때문에 타인의 사무처리자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비트코인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보관해줘야 할 사무처리자가 아니다. 그거예요. 그럼 왜 이게 이렇게 나왔느냐? 그러면 송금 절차 차고 이거는 횡령죄가 돼버립니다. 알겠지? 우리가 우연히 내 계좌에 들어온 돈 반환해야 됩니다. 위탁한 게 없다 하더라도 보관자예요. 그 인출해서 먹어보면 횡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횡령이니까 이것도 배임되는 거 아니요. 이렇게 이제 검사가 공소제기한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런데 이렇게 횡령죄에서 착오한 것을 배임죄도 유추해서 가면 반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지? 똑같은 거 아니니까. 예.
그래서 그 판례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송금 절차 차고 횡령죄가 되는 것처럼 유추해서 배임죄 되는 걸로 본다면 불리한 유추해서이기 때문에 재형법정죄에 반한다는 판례고요. 자, 11번 법정소동죄가 있습니다. 이 법정소동죄가 뭐냐? 그러면 목적범입니다. 그래서 법정모욕죄라고도 불러요. 법정모욕. 그래서 법정에서 말이죠, 막 소란 피우고 하면은 이 소동죄가 되는. 다만 여기서 법정이라는 것이 법원의 재판만이냐, 아니면 헌법재판소 심판도 되느냐, 당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의 재판도 법정에서 하는 거고요, 헌법재판소 심판도 법정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 심판도 모욕하면 처벌된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의 심판도 포함된다. 됐죠? 예. 자, 12번이에요. 농업용 동력 운반차입니다. 일명 사발이 그래요. 그래서 시골에 가면 아주 어르신들이 이렇게 조그만한 것인데 번호판은 없어요. 번호판 없는데 거기다 호미도 올리고 이렇게 수확물도 여러분들 하려고 조그만한 여러분들 가요. 근데 이 사발이가 도로로도 다녀요. 도로로도. 도로. 그럼 이거 자동차냐라는 거예요. 자동차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정법규입니다. 예. 도로교통법 행정법규죠. 예. 그래서 이 사발이는 농업기계다 별표셋입니다. 이건 농업기계예요. 알겠죠? 예. 농기구입니다. 예. 그러지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일단. 됐죠? 예. 두 번째는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싹 다 아닙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됐을까요? 그 어르신이 지나가는 행인을 그걸로 쳐버린 거예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예요? 이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하고 도로교통법하고 뭐 이렇게 거기 자동차 관리법으로 기소 싹 다 무죄였어요. 알겠죠? 그렇게. 예. 그래서 이거는 농업기계지 자동차 아니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무죄다라는 것이죠. 명확성 원칙이에요. 네. 자, 거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대한변호사협회가 있고 지방마다 다 협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거기 협회에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별표셋이에요. 규정. 그러면 이 광고를 변호사들이 난립하면 안 되겠죠. 막 마음대로 광고를 하고 하면은요, 이렇게 너무 과열이 되겠죠. 그래서 협회에서 유권 해석으로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법에 정해진 것도 아니고 판사가 정해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협회의 그 간부 변호사들이 이거는 하지 마, 이거는 해서 유권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협회에서 야, 유권 해석해갖고 이건 하지 마. 근데 했다 그러면 징계 때려버려요. 완전히. 변호사 옷 벗길 수도 있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지구들이 뭔데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협회의 유권 해석에 반하는 광고 부분이 있죠. 그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판례입니다. 협회의 유권 해석에 반하는 광고하지 마라. 그 규정은 바로 명확성 원칙에 반해요. 왜? 이 규정에가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그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변호사, 그래서 유권 해석에 반하는 광고하지 마라. 그리고 징계 때린다는 그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그렇게 암기를 해주시고, 자, 2번입니다. 자, 2회 동글뱅입니다. 음주운전 2회,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있죠.
그래서 형을 가중해요. 그런데 결론만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그래서 시간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국만 보셔도 돼요. 결국. 왜? 항상 제가 결론을 해놨어요. 그거라도 암기하고 가면 맞는다고. 그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의 부분 하나가 있고, 그리고 2년 이상 뭐 이렇게 벌금이 일률적으로 형이 무거운 거 2개로 나눠져요. 그러면 2 이상 위반한 사람들 형 가중한다. 이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2의 이상이라고 된 것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무엇이 문제예요? 가중처벌 규정이요.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거지. 그래서 2번째 걸리면 무조건 하한이 2년 이상이어야 2천만 원 이상이야. 이건 잘못됐다는 거지. 왜? 얼마 전에 했다가 이번에 2번째 걸린 놈은 그래야 되겠지. 그런데 20년 전에 한 번 걸렸는데 이제 다 나 음주 술도 안 먹은데, 그러다가 어쨌든 20년 후에 먹은데 이 사람까지 2년 이상 떼버리면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비례원칙에 반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 맞다. 이렇게 형의 균형이. 그래서 그 2개를 반드시 구별해야 돼요.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거 있죠. 하한. 이 부분은 비례원칙에 반한다. 그러나 2번째 걸렸을 때 가중한다는 그 자체 명확성 반하지 않는다. 하나는 반하지 않고 하나는 반하고 그래요. 3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튜닝 동글뱅입니다. 튜닝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구조 변경입니다. 튜닝은 구조 변경이에요. 구조 변경. 처벌됩니다. 자동차 관리법으로.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자, 캠퍼 부착이에요. 캠퍼 부착.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 거예요. 이렇게 또 그림을 그리면 내가 쪽팔려요. 이렇게 맞을란가 모르겠어요. 여기 트럭입니다. 트럭. 이렇게. 거기에다가 이 고리를 하나 만들어요. 고리를.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 주거용을 갖다가 여기다 걸어요. 걸쇠예요. 이게 걸쇠. 이 걸쇠가 튜닝이냐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캠퍼 부착이 뭔 구조를 변경한 거 있어요?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분이 정년퇴직 해가지고 이제 자기 배우자랑 이렇게 전국에 다니려고 이렇게 캠퍼 부착했다가 기소된 사건이에요. 답 무죄입니다. 됐죠? 그래서 거기에 적재함에 야영 캠핑용 주거 공간을 부착. 이걸 캠퍼라게 부착. 이건 구조 변경 아니에요. 고리 하나 만든 거지. 됐지? 그 고리가 이제 꽂고 가는 거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캠퍼 부착은 튜닝 아니다. 탑 무죄다.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패스하고요. 자, 적정선 끝나고 우리 쉬어봅시다. 시간이 많이 갔네. 짧고 굵게 할게요. 1번. 성폭력 특별법에 주거침입 강제추행죄하고 중강제추행죄가 있어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강간 강제추행이 아닙니다. 얘는 주거침입이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있는 거예요. 주거침입. 뭔 짓을 저질렀지 몰라요. 그래서는 여러분도 구조가 되겠지만 나무 집에 건조물에 들어갔다 그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7년 이상으로 한 거예요. 하한을. 그런데 이게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혼 결정 때래요. 야, 7년 이상이 뭐냐? 그가 포인트예요. 7년 이상 별표 3개. 왜 국회의원들이 일만 벌려놨어요? 미친놈들이에요. 우리 공부하기 어렵게. 가만히 놔두지. 알겠지? 강간죄는 7년 이상이 있었고 원래 주거침입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국회의원이 똑같이 한다 해갖고 7년에 하니까 이게 맞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주거침입 강제추행을 했다. 그러면 정상 참작 사유도 있을 것이고 이 집행유예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7년 이상이니까 원래 형을 깎을 때 2분의 1 깎아요. 그럼 3년 6개월이에요. 집행유예 나오지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아예. 알겠죠? 예. 그래서 집행유예 있으나 마나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그래서 하한이 너무 무겁다. 알겠지? 그리고 또 하나, 집행유예 이제 효용이 없어졌다. 그래서 비례원칙 반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겠어요? 그래서 2번이 무죄 나와본 거 아니에요. 알겠지? 2번 여러분도 무죄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 경우가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거 이제 공소장 변경이 될 거예요. 이게. 그럼 공소장 변경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주거침입 플러스 강제추행이 실경으로 갈 겁니다. 그러나 일단 현재는 무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유언결정이 떨어져 가지고 이게 유언결정이 떨어져 가지고 형벌에 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소급했기 때문에 이 효력이 없어요. 지금 현재 주거침입, 예, 그 강제추행이. 근데 얘가 이번에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유언결정해 갖고 형벌에 관한 걸로 소급됐다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사소송법 325조 무죄 판결 사유예요. 그 무죄가 두 개예요.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증명이 안 된 때 해갖고 범죄가 안 된다 해가지고 파기환송된 겁니다. 자, 거기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해당합니다. 됐지. 그래서 이거 법 좀 있으면 바뀔 겁니다. 바로. 얼마로 또 바뀔 것 같아요? 이걸로 분명히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 집행유예가 나와요. 2분의 1 털어보면 2년 6개월이죠? 예. 선고형이 3년까지 하면 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네. 자, 3번입니다. 자, 이거 여기만 하고 바로 쉴게요. 그리고 빨리 나갑시다. 네. 자, 3번입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보면 장애인 강간죄가 있습니다. 자, 3번에 장애인 강간 등이에요. 강간도 있고 강제추행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기 봐봐요. 시설장 그랬습니다. 시설장. 또 한 사람 있죠. 종사자. 이 사람들은 형을 2분의 1 가중합니다. 보호하라겠더니 이놈들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짱하고 종사자 있죠. 얘들은 장애인, 자기가 보호하고 있는 그 장애인을 강간이나 강제추행, 유사강간하면은 2분의 1이 가중됩니다. 그 범죄 2분의 1 가중. 근데 다만 여기서 시설이냐 방문도 되냐 이 말입니다. 여기가 여기에 시설 플러스 이게 시험이에요. 방문도 포함된다 이 판례입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장애인 보호시설에 있는 자만 저지를 수 있느냐? 아니면 이 사람들이 그 집으로 찾아가요. 이게 방문 요즘에는 서비스예요. 방문 간호사 있고 이런 방문 여러분들 그 누구도 있어요. 그 활동 지원사가 찾아갑니다. 장애인 집을 아예 찾아가는 거지. 그래서 장애인 집에 찾아간 놈도 가중된다. 하나, 둘, 셋, 5 판례입니다. 됐죠? 그래서 시설에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한 것도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몇 번째 그 시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별표색입니다. 아니라. 그래서 일정한 공간 시설에 한정된 거 아니라만 별표색이에요. 아니야. 그럼 무엇도 돼요? 그러면 그 밑에 방문 목욕, 방문 간호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문한 간호사, 방문한 활동사도 이죄가 됩니다. 근데 이 방문한 이 활동사가 알겠죠? 이 사람이 뭔 사람이에요? 장애인한테 장애인 집으로 가가지고 목욕시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이 저지른 거예요. 알겠죠? 어떻게 저질렀어요? 봐보세요. 그게. 얘가 센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장애인 보호하는 센터인데 그 센터 직원이 출장을 간 거예요. 방문한 거죠. 그래가지고 얘를 씻어준다고 해가지고 이 장애인을 항문에다가 항문똥을 뱉습니다. 그 집입니다. 집에서
남자기 때문에 학문에 삽입미수고 세척하고 자이행했다 해가지고 이 2분의 1 가중이 된 놈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방문 활동지원사도 이렇게 종사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4번 넘어가고요. 그 4번은 여러분들 너무 쉽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예비군 전달 의무 위반했다고 해서 형벌 주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한다라는 거지. 왜? 국가 할 일을 왜 개인한테 덤뜨기 씌우냐라는 거예요. 이 배우자를 갖다가 원래 벌금형으로 처벌했다가 이 비례원칙에 반했다라는 그런 판례입니다. 그렇게. 예. 그래서 성년자가 예비군 훈련 통지서 받아놓고 전달 안 줬을 때 형벌 규정이 있었습니다. 형벌. 그런데 이거는 비례원칙에 반한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지금 현재 받겠습니다. 이제 뭘로? 과태료로 실제 받겠습니다. 예비군법에서. 예. 그래서 형벌을 주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한다. 자, 5번 여러분들 너무 중요합니다. 5번이. 자, 영상 녹화물이에요. 영상물 그래요.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가 성폭력특별법에가 하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영상 녹화물, 영상물. 이렇게. 원래 수사기관에서는 CD에다 꼽습니다. 꼽아요. 이거 영상물 그래요. 그래서 이거 영상 녹화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영상 녹화물은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알겠지? 만약에 증거 쓴다고 해보세요. 그럼 우리 이제 조서 안 써요. 조서. 알겠죠? 그 조작이 얼마든지 성우들이 다 가능한. 그래서 증거로 안 써주는 거예요. 국회의원들끼리 경합을 하다가 뺀 거거든요. 그 증거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 대신 다만 이 효용은 뭐냐? 성립의 진정 증명 자료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이렇게. 그 참고인 진술조서 경우에는 성립의 진정을 부인한다. 그럼 영상 녹화를 이렇게 딱 했고 이걸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탄핵 증거는 안 되지만 기억, 재생, 환기용 자료로 또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318조 2, 예, 318조 2항에 여러분들 규정이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예. 다만 원래 증거는 안 됐는데 성폭법에 19세 미만자, 미만, 자, 피해자 진술 영상물은 이렇게. 그 영상물은 피해자가 법정에 가지 않아요. 피해자는. 왜? 이 어린애를 2번 죽인다는 거야. 알겠지? 만약 법정에 가면 또 피고인 얼굴을 볼 거냐 이 말이죠. 얼마나 여러분들 악마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미성년자기 때문에 얘들은 법정에 안 가고 그럼 누가 가느냐? 그러면 이렇게 신뢰 관계 있는 자 그리고 또 진술 조력인 이 사람들이 대신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 알겠죠? 이렇게. 피해자 반대 신문 없이도 이 영상물만 가지고 유죄가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피고인은 얼마나 억울해. 알겠지? 나 반대 신문 한번 못 오고. 거기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물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 아냐고. 너 언제 했냐고. 이런 기회도 안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된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영상물 가지고 증거로 해준 것은 증거로 하는 것은 피해자 보여요. 이건 공익입니다. 공익. 이렇게.
그래서 피해자의 2차 가해를 막아야 된다. 알겠지? 피고는 얼굴 봐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렇게 증거에서 반대신문권 보장이거든요. 피고인은 반대신문권 보장. 특히 참고인이나 피해자는 이 두 개가 충돌이 됐던 거. 이거는 뭐예요? 사익이에요. 사익. 피고인 개인적 이익인 거죠.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손을 들어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증거 영상물은 증거로 할 수 없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제 효력 없습니다. 이혼결정 내려줬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야, 여기는 피해자 보호는 대안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대안이. 왜? 법정에서 피고인 안 보고 중개장치로 증인신문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184조 뭐 있어요? 증거 보존을 판사가 하면 될 거 아니냐. 판사가 그 예를 갖다가 증인신문하면 될 거 아니요. 그럼 이 증거가 보존되는 거잖아. 근데 이 반대신문권 보장은 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야. 이렇게 대안이. 그래서 이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지. 그 말은 이걸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최근 판례가 영상물 가지고 항소심에서 유죄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했어요. 이제는 영상물 가지고 유죄 판결 못한다 해서 무죄 판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미성년자 거 영상물하고 속기록만 가지고 유죄 판결해서는 안 된다. 이 판례예요.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성폭력특별법이 이거 바뀌었어요. 요거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현재. 알겠죠? 예. 그래서 이 내용은 삭제되고 그게 19세 미만자의 이렇게 피해자 진술 영상물은 증거로 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삭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 이제 중개장치나 증거 보존 절차에서 증거를 보존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아무튼 그래서 이 그 영상물은 이제는 증거 능력 없습니다. 증거를 쓸 수가 없다. 그렇게 가야 돼요. 자, 쉬었다가 이제 좀 이제 빨리 이제 진행을 좀 한번 하도록 할게요. 너무 시간을 많이 썼네요. 근데 이 그 재형 법정주의는 여러분들 봐도 손해 아니에요. 이게 전 영역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